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무리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그리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장중 11,500달러 선을 일시 터치하였지만 다시금 11,300달러대로 돌아가며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채굴자들의 보유 BTC 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마이닝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굴자 보유 BTC 수량이 2018년 8월 이후 최대치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채굴자들이 거래소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BTC 자산이 2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는 약 182만 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굴자들이 보유한 BTC 규모가 2019년 9월 증가세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들 또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판매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높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파이에 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죠. 디파이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숫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미디어에서 디파이 산업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회로 이용 급증, 로이터 통신이 디파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탈중앙 금융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주요 미디어인 로이터 통신의 경우 디파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최근 디파이 이용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 종목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거래소가 디파이 토큰을 상장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디파이에 정통한 대규모 개인 투자가들은 물론 기관 투자가로부터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디파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록체인을 이용 중앙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의 경우 이제 최근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미 연준에서 제로금리의 장기화를 내비치면서 비트맥스의 아더헤이즈 같은 경우는 디파이가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디파이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두 개의 국가가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 죄송합니다. 네, 목이 갑자기 잠겼네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이제 큰 관심을 보이는 두 개의 국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 관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계획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금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계획이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궈펑 인민은행 통화정책 담당의 경우, 은행에는 디지털 화폐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언급을 하였지만, 그는 국제 스포츠 행사 기간 중 사용할 계획이어서 2022년 동계올림픽 이전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경우 이제 디지털 위안화의 파일럿 테스트를 늘리는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 DCEP를 통해서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격하게 보이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DCEP에 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관해서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현재 미국에서도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 체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죠.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CBDC에 관한 소식은 아닙니다. 북한 관련하여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 북한 해킹 관련 계좌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 계좌 수가 280개라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부 북한 해킹 관련 암호화폐 계좌 280개 압수라는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의 거래소 해킹과 관련된 암호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일당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여러 토큰들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액은 약 27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2019년 9월에는 미국 내 기업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으로 25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커들은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100여 개의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8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2조 4천억 원을 벌었다는 내용인데 이때 당시 유엔 보고서에서도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무려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에서 35차례 이상 공격을 한 것이죠. 북한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들 또한 보안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여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얼마 전 카르다노 에이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셸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스테이킹, 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었는데 드디어 첫 스테이킹 보상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첫 스테이킹 보상 분배가 되었다 내용이 나오고 있죠. 7월 말에 메인넷과 함께 게시된 암호화폐 카르다노의 스테이킹에 대해서 8월 23일 사용자들은 최초의 보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간 수익률은 사전에 예측했던 4.6%보다 높은 5.1%의 연간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출발이 순조로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경우 스테이킹의 풀의 수, 위임받은 풀의 포화도, 그리고 블록 생산 효율에 의해 스테이킹 보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POS로의 이행에 의해 이제 스테이킹을 실시한 이용자는 거래 보안 보호와 검증에 공헌한 보상으로 카르다노의 에이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4만 개가 넘는 주소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연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2.0의 경우 가장 큰 차이가 에이다처럼 스테이킹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나는 것이죠. 연 이자율은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XRP와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사인 플레어사에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플레어는 XRP와 이더리움 생태계를 통합하고자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내용이 막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써놨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플레어 네트워크의 경우는 리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와 이더리움을 이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리플의 전 CTO였던 스테판 토마스의 경우도 이 기능을 넣으려고 했지만 여러 장애물로 인해 무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금 도전을 하려는 것이죠. 이 기반에는 플레어사의 스파크라는 토큰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FXRP라고도 불리우는 것 같은데요. 이 토큰이 브릿지 역할을 하여 리플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것 같네요. 정말 통합이 되거나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겠죠. 발전하는 수준을 보았을 때 가까운 미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7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지수 같은 경우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8월달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일 남짓 남았는데요. 8월의 마무리, 9월의 시작은 80을 넘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숫자 각각 15%, 비트코인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8% 하락하며 1340만원대, 2위에 이더리움이 1.2% 하락하며 45만 4천원대, 3위에 XRP가 5.65% 하락하며 31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가총액 9위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3.07% 상승한 27,291원대, 메이저 탑10 코인 중에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더미넌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59.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